자, 요즘 혼다가 되게 조용했어요. 지난 몇 년간 뭐 노제팬 운동 이런 것들도 있었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용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조용을 했던 게 아니고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조용했었거든요. 그랬던 혼다가 정말 오랜만에 신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혼다의 베스트셀링 SUV CR-V 신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다라는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신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혼다의 베스트셀링 SUV인 CR-V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1.5 가솔린 모델만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그 차를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런 이야기, 글로벌에서 공개가 됐을 때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싼이다. 그런 느낌의 이제 이야기,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댓글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부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의 여러 차들을 보게 되면은 좌우를 쭉 연결해주는 그런 라인들, LED가 됐든 뭐 크롬의 라인이 됐든 쭉 연결해주는 그런 라인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일종의 트렌드처럼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 CR-V에서도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는 했어요. 다만 LED 라이트가 아니라 크롬의 바 형태로 적용을 해주면서 세련됨이 약간 좀 부족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출시됐었던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첨단 디자인을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부정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5년 전 디자인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다 입장에서는 나름의 최선은 다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릴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와이드하면서도 좀 여유로운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디자인들을 갖춰 놨습니다. 뭐 헤드램프나 뭐 주간 주행등이나 안개등이나 코너링 램프, 그런 것들을 따로 분리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의 뭐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우락부락 과격하다 뭐 그런 라인들보다는 딱 필요한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세련됨을 강조를 할 수가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라인을 적용을 해놨다, 이런 정도로 앞모습의 디자인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느낌들은 이 옆모습에서도 좀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되거든요. 사실 CR-V, 기존의 CR-V 직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그로테스크한 우주선 닮은 그런 느낌의 좀 디자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CR-V 같은 경우에는 앞모습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옆모습에서도 굉장히 심플하고 단정한 라인들을 가져가려고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이라든가 벨트 라인이라든가 도어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플라스틱 파츠라든가, 뒤쪽으로 가면서도 굉장히 정직하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라인들을 보게 되면은 세련됨이라든가 스포티하다거나 뭔가 럭셔리하다거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무던하고 뭔가 정석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점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굉장히 정석적인 디자인이죠. 뭔가가 뭐 컬러감을 준다거나 뭐 메탈 그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생 철의 느낌이 나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휠, 정말 휠의 역할을 할 수는 있대. 뭐 흔히 말하는 깡통 휠 있죠, 90탄 휠 같은 거, 그런 정도는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휠을 적용을 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정석적인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모습에서는 투싼의 이미지가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뒷모습에서는 볼보의 이미지가 좀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필러를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런 라인들이 볼보의 전매 특허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딱 꺾여 있는 형태까지 다 묶어서 보게 된다면은 볼보의 이미지가 좀 강한데, 그런 생각들 좀 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존의 CR-V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필러를 타고 올라가는 브레이크 등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번 모델은 유독 좀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뒷모습이 가장 과격한 것 같아요. 이번 CR-V 디자인을 봤을 때 앞모습이나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석적이고 무난하고 교과서적인 그런 디자인들이라고 한다면 뒤쪽에서만 약간의 변곡점을 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배기구가 두 개가 이제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차의 배기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자동차 매니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기를 빨아들이는 만큼 먹는 만큼 싼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만큼 뱉어내야 된다. 흡기와 배기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배기량이 그렇게 높은 차도 아닌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다라는 거는 약간 좀 효율성에서 의미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같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는 게 범퍼 아래쪽에 히든 타입으로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범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차체 컬러하고 같은 컬러가 적용이 되는 그런 디자인, 그런 소재들을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번 CR-V 같은 경우에는 범퍼를 극단적으로 좀 낮춰두는 대신에 옆에 뭐 사이드 스텝이라든가, 사이드 스텝이 아니죠, 사이드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은 완전 검은색의 플라스틱 소재로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범퍼의 손상이라든가 뭐 칠까짐 혹은 뭐 아주 약간의 뭐 찌그러짐, 그런 정도는 크게 티가 나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가볍게 뭐 다닐 때 뭐 살짝 긁히는 거,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고는 안 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널찍한 편이고요. 또 트렁크가 열리는 이 해치가 완전히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90도 가까이 열리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의 입구 자체도 상당히 넓게 자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트렁크 공간 자체도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요즘 차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트렁크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이 정도 차급 그리고 대중적인 SUV다 라고 했을 때 골프백을 2개 이상 넣을 수 있을까? 이 골프백이라는 거는 이 가방까지 포함한 한 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세트 이상 넣을 수 있을까? 못 넣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이 드는 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CR-V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봤을 때도 2세트는 그냥 무던하게 넣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렁크 바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범퍼가 끝나는 라인에서 바로 플랫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화물을 넣고 빼고 했을 때 굉장히 손쉽게 넣고 뺄 수가 있는 그런 트렁크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트렁크 요 커버가, 트렁크 도어 쪽이 커버를 해주는 요 면적도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뭐 차박, 캠핑 이런 거를 갔을 때도 굉장히 공간 활용이 쉬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 혼다의 CR-V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하고의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조금은 좀 여전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최신형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5년 전쯤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혼다 입장에서는 나름의 최선을 다한 최신 디자인,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동급 혹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조금은 좀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혼다의 그런 실내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나름 좀 최신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기는 해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라고는 좀 잘 안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주 무던한 스타일, 그리고 그냥 사용성에 좀 집중을 한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 디지털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회전기하고 같이 디스플레이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날로그 타입 바늘이 움직이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좀 시인성의 차이, 아주 약간이에요. 크게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좀 시인성의 차이, 그런 것들은 좀 느껴지기는 하고요. 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트릭 컴퓨터라든가 뭐 평균 속도, 뭐 오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나침반이라고 하죠. 나침반이 떠서 그냥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냥 그런 정도만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전벨트라든가 드라이버 어텐션, 뭐 점검 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그런 정도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무던한 수준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뭐 세련됐거나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딱 필요한 정도만 보여주는 그런 형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디세이 때 봤던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그냥 업데이트를 그냥 소소하게 몇 개를 해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느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미러링,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포인트가 이제는 됐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매퍼스라든가 몇몇 가지 이제 조금 염가형으로 적용이 되는, 염가형이라고 하면 그 지도 개발 업체에서는 좀 싫어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래픽이나 그런 것들이 첨단의 느낌들은 좀 안 들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넣어서 단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빼버리고 그냥 스마트폰 편리하니까 스마트폰 연결해서 쓰세요, 그런 형태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엄청나게 그래픽이나 그런 것들이 세련됐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미러링을 쓰기에 나쁘지 않은 형태로 적용을 해줬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CD 플레이어하고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빠졌기 때문에 나름의 최신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요 벌집 타입,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인테리어 구성 같아요. 엄청나게 세련됐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금 독특한 이미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요 실내 구성을 좀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나 그런 것들이 장착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수납 공간 같이 붙어서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전원 버튼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KG 모빌리티, 이 렉스턴 스포츠나 아니면은 이제 올리는 렉스턴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서드 파티 그런 것들의 개념으로 좀 추가가 된 그런 느낌들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깔끔하게 들어갔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가로로 넣느냐 세로로 넣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고급스럽다거나 세련됐다거나 그런 느낌들은 사실 전혀 안 드는 것들이 사실이긴 합니다. 실내 소재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죄다 우레탄, 기껏해야 하이글로시 소재를 사용을 한 플라스틱 정도가 섞여 있는 그런 정도고, 전체적으로 다 우레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소재들은 아니기는 해요. 굉장히 대중적인 차의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그냥 무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하드한 느낌, 딱딱한 느낌? 아주 단단한 건 아니고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 그런 정도이기는 한데, 그 외에 시트의 착자감 이런 것들도 크게 막 너무 안 좋아, 혹은 굉장히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굉장히 무던한 수준의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로 들어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냥 좀 심플하고 그냥 특별할 것은 없다,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인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뭐 의외로 좀 넓은 공간들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가운데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그런 것들도 좀 별로 없어서 바닥도 상당히 좀 평평한 편에 해당을 하고요. 이 차는 그래도 5명 뒤에 3명까지는 무던하게 앉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릎 공간, 발 공간 다 굉장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하고, 머리 공간도 살짝 요 위쪽에 파뒀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앞좌석과 비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시장용으로 이제 처음 이제 전략적으로 개발이 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뒤쪽에는 기본적으로 컬러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틴팅은 아니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차단 혹은 이런 것들 틴팅을 따로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수준의 이런 좀 열 차단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효과도 있기는 하겠지만 열 차단의 효과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고 온도가 28도, 29도 이렇게 찍히는 날이고, 저도 지금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땀이 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열이 좀 많이 차단이 되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로 열 차단이 잘 되는 요 뒷좌석 프라이빗 글라스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런 정도가 조금 앞좌석과의 차이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팔걸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던하게 컵홀더 2개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뭐 USB 충전 포트 그런 것들은 장착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정도는 자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수납 공간들 더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컵홀더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무던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 리클라이닝이 되기는 해요. 근데 뭐 전동식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 쓰기가 편한가 하면은 그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요 레버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가장 뒤쪽으로 꺾어둔 상태고, 최대로 하면은 한 90도에 가깝게 등받이를 셀 수 있는 그런 정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받이 혹은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의 뭐 체형에 따라서, 트렁크에 싣는 화물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름의 활용성은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앞좌석과 동일하게 굉장히 무던한 소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은 좀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 혼다 CR-V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온 혼다의 신차, 뭐 세대 변경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행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최신의 차다? 최근 출시된 차다? 막 그런 느낌들을 받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뭐 외관 그리고 실내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기는 한데, 운전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이 조금 좀 안 든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은 확실히 좀 우리나라하고 북미 시장을 겨냥을 한 차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혼다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내연기관에 투자를 좀 많이 줄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투자의 갭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합니다. 뭐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대체로 좀 그런 것들을 썼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런 부족한 배기량들을 이제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좀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차는 여전히 1.5L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그리고 CVT 변속기를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조합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1.5L 배기량의 직렬 4기통 요 조합이 조금 신기한 거죠. 그렇게 조합을 하면서 발휘하는 성능이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약간 26
kgm/m. 전체적으로 요즘 그 정도 출력을 발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 토크도 한 29 혹은 30.1 뭐 이런 정도의 토크를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능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성능이 좀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잠깐 좀 볼까요? 26도 아니네, 24.5네. 24.5. 굉장히 낮은 그런 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던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용적인 그런 정도의 이 출력들, 그런 재원표상의 수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지는 않고 이 차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다른 곳들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저 정도 출력이면 뭐 저값 주고 저 정도 출력이면 딴 거 사는 게 맞지 않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가속력이나 뭐 주행 성능 같은 거, 뭐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성, 이런 것들도 그렇게까지 막 뭐라고 할 만한 요소들, 뭐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까, 뭐 경쟁 모델들 혹은 동급 모델들과의 이제 비교 포인트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산 차들이 최근에 좀 돈을 쏟아 부으면서 만드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특히 국내 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은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가격을 조금 낮춰도 충분히 베스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혹은 위급을 넘어서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충분히 좋은 상품성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모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 다른 시장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이 수입 SUV, 이 두 개가 싸우기에는 사실 이 차가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들, 그 사이에서 오는 간극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아니죠. 한 10년 전쯤에 끝난 것 같거든요. 로고를 보고서 사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이 혼다의 CR-V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주행을 해보면은 예전 느낌들, 이거 2023년의 예전 느낌들을 그대로 느껴서 좋다고 하면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예전 느낌들 그냥 별 생각 없이 탔을 때 크게 감점이 될 만한 요소들,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느껴지고, 오히려 주행을 할 때는 무던함이 강하게 묻어나서 그 무던함을 바탕으로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에는 여전히 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이나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두껍거나 방음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은 아니에요. 뭐 창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한 겹짜리긴 하지만 조금 두꺼운 그런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이런 창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얇아요. 철판째로 뭐 그냥 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들고, 사실 이런 소재들, 아까 실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재 자체가 고급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재들과 이런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타이어가 키너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 바를 조금 받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정숙해요. 엔진 소리도 막 그렇게 막 신경질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배기량이 낮은데 이 실린더 수를 늘려놓은 차들을 타게 되면은 하는 그런 소리들, 뭔가 괜히 실린더가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소리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소리들도 좀 잘 안 들어오는 편이고, 주행을 할 때 옆에서 지나가는 차들, 뭐 저렇게 방금처럼 저렇게 큰 차들이 좀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가는 차들이죠. 저건 이제 특장차니까. 저런 차들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 그냥 일반적인 버스 정도가 지나간다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외부 소음이 심하게 들어온다, 뭐 그런 것들도 잘 없습니다. 동급 최강인가 라고 하면은 그렇게는 사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경 쓰여서 뭐 A씨 못 타먹겠네, 떨어지는 차,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차, 그렇게 이야기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냥 평균치가 너무 높아졌다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막 떨어지는 차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가속 성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CVT 변속기의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풀악셀 혹은 급가속 이런 거를 하면 할수록 변속기가 쭉 늘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냥 고속에서 항속으로 가고 있으면 이제 변속기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텐션을 유지를 해주면서 나쁘지 않은 주행 감각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신호 많고 제한 속도의 갭도 사실은 큰 편이죠. 스컬존 같은 경우에는 30으로 떨어지고, 일반 도로는 50인 곳도 있고 60인 곳도 있고, 고속가도로 전용도로 들어가면 80, 90으로 넘어가고,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100, 110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실 갭이 굉장히 다단하게 짜잘하게 다단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변속기가 너무 바빠요. 계속 늘어났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속기가 조금 국내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현상들을 좀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연비도 나쁘지 않은 편에 해당을 하고요. 가속 성능도 그냥 무던하게 주행을 한다. 사실 이런 차 타고 막 고속도로에서 때려 밟고 그런 경우들은 없으니까, 그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마이너스를 심하게 줄 만한 그런 성향들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냥 좀 몇 가지 돈을 많이 아낀 것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아꼈다고 해야 될지 썼다고 해야 될지 여전히 좀 헷갈려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방향지시 등을 작동을 했을 때 그쪽 카메라 영상을 요 디지털 클러스터에다가 보여주잖아요. 이 차는 이제 반 디지털 클러스터인데다가 오른쪽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만 오른쪽 영상이 내비게이션 화면에 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화질도 안 좋고요.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향지시 등을 켤 때마다 이 영상이 작동이 되면서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것들을 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불편하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도 이제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 영상으로 그냥 바꿔버리니까, 사실 오른쪽 방향지시 등을 켰다는 거는 방향을 전환을 한다는 거죠. 교차로가 됐던 골목을 됐던 어딘가로 들어간다는 소리고, 방향이 바뀐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 안내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 봐요, 이것 영상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역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돈을 쓴 건가, 저화질 카메라를 쓰면서 돈을 아낀 건가, 되게 애매해지는 모습들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의 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탄다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혼다가 정말 오랜만에 출시한 완전한 신차 새로운 CR-V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5 가솔린 모델 한 종류만 출시가 되긴 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모델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혼다의 판매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가격대가 지나치게 좀 대중적인 디자인, 대중적인 성향, 대중적인 성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입차라는 것만 보고 사기에는 약간 좀 높은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4,190만 원의 가격이라는 게 비싸다면 비싸고, 자동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또 특히 수입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리고 이중적인 가격대에 굉장히 어중간하게 좀 매력적인 가격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설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국산차라든가 여러 가지 차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설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같은 상품성, 같은 옵션, 같은 기능들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했을 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비슷한 값이면은
더 다양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더 세련되어 보이는 국산차도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어떤 게 장점일지는 선택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뭐 국산차를 더 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가격만 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산타페 대신 살만한 차, 투싼 정도의 가격대에서 산타페 정도의 크기가 되는 차를 살 수 있는 차, 뭐 그런 차 정도로 그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혼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들, 뭐 이제 예전에나 먹혔던 그런 편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기술들을 그래도 좀 꾸준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또 혼다이기 때문에 직접 시승을 해 보시면서 판단을 해 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차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혼다의 자동차 판매를 책임을 져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 만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